철학. 이제 뭐 사실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주제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이제 이 큰 주제 속에서 태국 문화에 이런 큰 기풍을 일으켜서 우리 대한의 정말 중심 철학이 무엇인가 이것을 크게 좀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이제 발해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아시다시피 세상이 참 굉장히 어지럽고 뭔가 참 그 질서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우리가 뿌리 깊은 배달 결례로서 이 태국의 큰 정신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이것이 이제 현재 우리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큰 배가 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세계 인류의 우리 이 태국 정신이 펼쳐지게 되면 홍이 이어하는 큰 어떤 일들이 펼쳐지라고 믿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태국과 한 철학에 대한 태국과 한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태국이라 하는 원래 용어를 우리가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 막상 태국이 어디서 나왔느냐 물어보면 답하시기 좀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이게 선제 우리 사서 삼경 육아의 칠서라고 합니다만 칠서 최고 공이 되는 것이 바로 역경이죠. 역경을 이제 집대성하신 분이 옹자이십니다. 집대성했다는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 문자가 없었을 때 복기라 하는 성인께서 8개 획을 그어가지고 인류 문명의 획이 거기서부터 이제 실제 문명이 시작되어서 문명의 획을 그었다라고 하죠. 복기로부터 해서 문왕주공이라 하는 성인들이 주나라 때 분이시라고 하시는데 회사 효사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공자 거기에 10가지 해설전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십이라고 합니다. 날개 시방으로 나라를 잘 펼칠 수 있도록 이거 전대의 성인들이 큰 가르침이 후세에 전해지도록 이 공자께서 이제 종합적으로 집대성을 했기 때문에 주역을 집대성하신 분이 바로 공자다. 역경은 주나라에 여기서 주역이라고도 합니다만 거기에 개사절이라는 그 12해설전 가운데 여규태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장 오래된 이제 태국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있지요. 이제 공자가 쓰신 태국의 이 정신은 사실은 이제 주역에서 먼저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 주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양학의 가장 밑바탕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태국이라는 부분이죠. 오늘은 이제 이 태국을 먼저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죠. 이게 이제 태국도를 몇 가지를 이제 그려보는데 태국도의 문양은 많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을 한번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태초에 우주가 열리기 이전에 혼돈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이제 보통 하나의 이 둥근 점을 확대한 것이죠. 일정을 확대해서 이렇게 둥근을 표상을 해서 텅 비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어쨌든 형상, 모양이 없으면 이치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태초의 천지가 열리기 이전의 상태를 하나의 비어있는 빌공, 공으로도 얘기해 볼 수도 있죠. 둥근 축구공, 야구공 하듯이 공도 이제 둥글다는 뜻도 있지만 빌공자와도 통해 있습니다. 속이 비어있다는 뜻이죠. 이 공을 이제 무국으로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틀을 뭐라고 하냐면 무국도라 하는 그림으로 이제 형상을 얘기하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시작을 알 수 없고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궁무한함을 또한 뜻하기도 하면서 한이 없는 끝이 없다 해서 끝자 없을 무 끝없는 세계죠. 사실은 이 끝없는 세계가 어디서 토하는지 알 수 없고 어디로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무궁무한한 이 대자연의 본체를 모든 만을 일체 만을 담는 그릇으로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앞서서 무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국의 개념을 이해할 때 태국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명료해지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일정을 확대된 둥근 상이지만 영어로도 얘기해 볼 수 있죠. 어디가 시작인지 끝인지 알 수 없는 태국이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하나의 양극점을 상하로 극을 점을 찍어서 비어있는 이 속에서 양이 나오는 걸로 얘기하는데 본래 이 상으로 얘기해보면 이제 그 가볍고 맑은 기운이 불현듯 일기가 발한다. 태국은 이제 하나의 기운으로 얘기하는데 삼라만상에서 한 기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일기가 발해서 가볍고 맑은 기운은 위로 올라서 하늘이 열리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옮겨서 이제 땅이 열려서 천지가 개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양으로 얘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음으로 얘기해서 태극의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양과 음으로도 얘기하죠. 양은 움직여 올라가는 것이고 음은 고요해서 아래로 옮겨서 합하는 것인데 하늘과 땅 이것이 이제 태극에서 열리는 걸로 얘기가 되죠. 시작이 분명히 있고 마침이 있는 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으로 놓고 보면은 요 밑에를 다 다시 해당하는 걸로 보고 여기를 이제 옷이 해당하는 걸로 때려 붙여서 해보면 이 좌우선이 이렇게 돼서 아래를 북방으로 놓고 위는 남방으로 해서 반은 동, 우는 서로 해서 이것이 이제 기본 태극에 이런 이치의 입각에서 봤을 때 방위법이 참 중요한데 제가 이제 처음 이 방위할 때도 참 말씀드린 복도가 서야 되는데요. 방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상하 좌우에 있어서 가장 아래가 밑동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끝이 되고 본말이 되죠. 자정에서 이렇게 이제 한밤중에서 이제 아침이 되고 또 낮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 운행 원리를 우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태극에 대한 또 설명도 또 이어지죠. 자, 그래서 일단 하나의 둥근상에서 상하의 극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태극도를 얘기하는데 일체 만을 담는 이제 그릇을 해서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밝은 기운, 하나는 상대적으로 이제 어두운 그래서 동정을 해서 태극도를 얘기합니다. 태극에 대해서 좀 더 용어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하나와 둘이 일기가 발해서 둘로 나뉘어가지고 하나가 반드시 둘을 낳게 돼 있죠. 이제 하일자를 놓고 보면 하나에서 둘이 나는 기본 복도가 있고 상하로는 좌우가 나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되고 안팎이 주어지죠. 하나는 무조건 둘을 낳는 기본 자연 수기 복도가 있죠. 이것이 태극의 음양을 낳는 이치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표상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태극도가 이렇게 이제 이런 상으로 이어지는 상으로 되는데 그 중간에 교점이 생기는 걸로 해서 시분이 완화되는 걸로 해서 이제 이것을 유구따라고 합니다. 실체가 들어섬이 있다. 천지 속에 만물을 대표한 만이라고도 하죠. 천지인, 요 삼재의 철학이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유구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조해 두시고 일단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 태극이라 하는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돌아가는 운행 원리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한 번은 음이 됐다, 한 번은 양이 되었다 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름지, 음으로 고요하게 갈고리됐다, 일양지, 한 번은 또 양으로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방위가 여기서 딱 주어집니다. 상하 좌우에 동서남북을 공간의 세계가 열리죠. 자, 공간과 시간이 바로 우주지요. 시공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둥근 하나의 공해상에서 일체 마리가 다 나오는데 형형색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색이 펼쳐져 나오는 것이 모든 이제 동양의 철학, 종교상상이라는 것이 전부 색조시공 공수시색 하는 이 부분이죠. 공이라는 것은 이 무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비어있는 구멍 속에서 이 구멍현이죠.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이제 상하에 그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어져서 다시 여기는 이어지는 부분에 상도 되죠. 만들 공사 구멍 속에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을 너무 어렵게 설명할 한이 없고요. 사실 우리 어머님에서 생명이 그냥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온 근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나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 자궁이 비어 있습니다. 빈 그릇이죠. 그 빈 그릇 속에서 이제 자연히 시절 인연이 부어져서 이제 우리가 생긴 일점으로 확대돼서 여기서 이렇게 생명이 길러지는 과정이 주어지네. 길러지는 것으로 얘기가 될 수 있죠. 공에서 모든 것이 말미암는다. 그 공간 속에 이 공간과 더불어서도 얘기가 됩니다만 지구 주지를 놓고 보면 이 지구자는 공간 세계를 얘기합니다. 상하 사바. 주자라는 것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삼생을 말명을 주자로 붙여서 어제로 말명 오늘이 있고 오늘로 말명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세월을 주라고 하죠.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을 이 태극도 하나로 다 축대가 나오자면 우주가 말미암는 태극에서 말미암았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가 이제 동남서로 돌아가는 방위에 연결해서 이제 아침이 되고 점심, 저녁, 밤이 되고 또 봄이 되고 여름, 가을, 겨울 끝없이 순환 반복하는 이치가 주어지죠. 우선 이것을 이제 설명하려면 태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한번 정의를 하고서 이 우리 배달결의 가장 근본 사항이 태극인데 태극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태극은 우주만의 생성 변화를 주재하는 궁극적인 본체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세계, 끈을 박아서 생명이 이제 갖춰지는 부분이 들어있죠. 어조사 어자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공간적 의미가 있죠. 여기는 만명자에서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의 우주를 아는 근원이 바로 태극이다. 그래서 이 태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장 크다 한 태극, 끝극자, 처음 태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바깥으로 펴나가는 걸 놓고 왔을 때는 지극히 커서 밖에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추락을 하고 압축을 하면 하나의 일정으로 지극하게 보이죠. 지극히 작아서 더 이상 안을 가릴 수 없는 그 상태를 바로 이제 태극으로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태극하면 지대무배한 이 우주를 하는 큰 몸바탕, 무기 태극이다 했으니까 끝이 없는 무궁무한한 부분으로서 태극의 조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대무배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지소문외한 이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든 태극의 그 조화가 섭리가 깃들지 않는 바가 없는 것이죠. 겨자씨로 작은 데서 다 태극에 뭔가 그 이치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간적으로는 지대무외하고 지소무외한 태극이지만 이것은 이제 시간적 측면도 얘기해보면 처음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전에 보통 태자를 붙여서 태초라는 말을 쓰지요. 또 극자를 붙여서 궁극이라는 말을 합니다. 끝극. 태초부터 극극. 이제 우리가 서양적인 표현하자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그래서 이 모든 무궁한, 무한한다는 것을 태극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무기 태극이다. 끝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이다. 끝없이 커서 모든 걸 다 담는 바탕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시공우주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자를 클태, 처음태, 홍태, 덩어리극, 끝극, 다극이라고 태극을 보통 우리 자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태는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이렇게 글자적으로 좀 얘기해보면 하나에서 모든 것이 가려서 둘이 나옵니다. 확대가 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문을 이렇게 하나 점을 찍어서 태자를 쓰는데 바로 이 태극의 상관이 통하네요. 지금 칠판에 그려놓은 태극돌은 이것이 이제 이치적으로 여기에 이치각에서 태극돌을 바르게 그린 것으로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점에서 하나가 확대가 돼서 이 상하에 그걸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 북쪽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돌아가는 이 이치를 이제 그대로 옮긴 것이죠. 하나에서 둘로 갈라집니다. 둘로 갈라져서 하나는 반드시 둘을 낳게 돼 있죠. 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남이 있습니다. 상이 있으면 하가 있고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전이 있으면 후가 있고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는 둘을 낳게 돼 있어요. 이걸 일생이법이라는 데 태극이 음양을 낳는 이치라고 합니다. 하나에서 둘이 나와요. 두 쪽으로 이제 갈라진 상인데 이렇게 여기서 시근을 취해가지고 태극에서 시근과 연관되어 있네요. 시근의 철학이 들어있어요. 큰 태자 하나를 잘 음미해보면 여기에 이제 마류, 태초가 열려 나오는데 하나의 일점, 이게 전주자죠. 일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우주 물리학적으로도 우주가 한 순간에 일점이 극하게 많아가지고 오늘 우주가 아주 찰나지간에 우주가 펼쳐졌다 하죠. 그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태초에 처음 태자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처음 태라고 하는데 큰 태자라고도 하죠. 하나, 둘, 또 셋으로 이제 갈라져요. 여러분 둘은 다시 또 하나로 모여 합하게 되어 있죠. 오전 오후가 하루를 이루듯이 해와 달로 인해서 밝은 명자가 갖춰지고 바꿀 명자가 이루어지죠. 이제 하나에 둘을 더하면 석상이 됩니다만 천지인 삼대라 하는 것을 태자에게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 큰 태자가 되고 극자는 덩어리 극자라고 합니다. 큰 덩어리. 가장 큰 덩어리, 삼라마서 다 포괄하는 큰 덩어리가 태극이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 다 태극이 품어안고 펼치네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 측면에 보통 얘기할 때는 그래서 처음부터 상대적으로 끝자라고 합니다. 처음에서 끝. 자, 이 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열릴 태자라고 하는 것과도 통합니다. 지천태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자를 잘 보시면 빈 구멍 속에서 빈 빌공자가 보면 구멍 별자죠. 빈 구멍 속에서 이렇게 이제 천지가 하면서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이제 아래에 이렇게 천지가 열리는 걸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진다. 이거 글자가 그대로 이렇게 보면 상하가 이어지는 부분에 만들 공자도 통해요. 네, 그래서 상하가 교통이 돼가지고 이어져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천지가 기운을 교통하면 하늘은 양, 땅은 음으로 이해합니다. 음양이 교통하면은 만물이 나오지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조물주라고도 하죠. 일체만물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만들 공자, 이을 공자입니다. 여기서 나온 또 글자 뭐냐면 하나 더 나가서 하늘천자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늘천이 사람 머리에 큰 하늘 이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땅을 내서 하늘이 먼저 앞서가지고 그 다음에 땅을 냅니다. 하나가 둘을 낳듯이 하나는 하늘로 대표가 되고 그래서 하나죠. 하나님, 하늘님. 그 하나가 자기 둘을 낳아서 상대적인 땅을 베풀어 가지고 하늘과 땅이 주어지고 천지가 이제 남녀 부모로 해서 서로 기운을 거쳐서 만물을 만들어야 된다. 사람이 자 들어있습니다. 하늘 천자가 이제 삼대를 다 담고 있고 하늘이 그것을 다 통솔하고 주장하는 아버지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되죠. 제일 큰 존재 하늘을 얘기하지만 이 안에 이런 이제 삼대가 열리는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천지 삼대라 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괴가 이제 주역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건 우리 태극기를 보시면 하늘괴인 것은 아시죠? 이건 땅괴입니다. 하늘과 땅이 교통을 하려면 위에 있는 것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 있는 것은 위로 올라가야지 이게 교통이 돼요. 공간적, 방위적으로는 하늘은 늘상 위에 있는 것이고 땅은 아래에 있죠. 무엇을 중심으로 방위를 정하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법도를 취합니다. 우리 아까 방을 얘기해보면 법도라 하는 법방자를 썼어요. 기본 법도를 어디에서 취하느냐? 천지 중간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기 원래 이 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옛날 고전자에 보면 인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늘과 땅을 놓고 보면은 천지의 조화를 해서 이제 하늘의 양기가 이렇게 아래로 펼쳐내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상이죠.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양을 뜻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음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가볍고 맑은 기운이 위로 올라서 하늘이 열리는 건 양이라 합니다. 양이 되죠. 순양의 하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손음으로 해서 땅이 이루어집니다. 음양탱이라고 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보면은 이렇게 쪽으로 갈라놓고 보면 좌우로 나뉘죠. 이 사람자를 아는 것이 택을 아는 것입니다. 택이 곧 인자 하나에 들어있네요. 이제 밝은 양이 이렇게 우리 어두운 누르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것은 밝은 양이 어두운 걸 누르는 상이고 음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상도 돼요. 그래서 이걸 사람이라 할 때는 이것은 형이상적인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정신입니다. 영이라고도 하죠. 또 형이 아처럼 딱 받쳐주는 걸로 보면 음적인 것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육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혼과 육신을 바로 사람 입장에서 붙여서 되죠. 천지의 음양조화에서 사람이 정신과 육신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으로 남자와 여자로도 얘기가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낳아준 부모로 보면 아버지, 어머니 격이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합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합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인이라 하는 것에는 태국의 큰 철학이 담겨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위에 있는 하늘의 양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아래에는 지기, 음기가 위로 올라서 교통이 되면은 이 열릴 태자입니다. 교역 교통이 되어서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 만물이 열려 나온다. 태자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 큰 태자 하나 또 들어있고, 중간에 큰 데, 밑에도 큰 데 들어있네요. 천지인 삼재가 크다. 큰 존재다, 이 말이죠. 크게 열려 나오는데,
맨 먼저 이제 천지 부모가 사귈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정혈, 부정고혈이라고 합니다. 천지 부모의 그 조화가 이제 수리적으로 얘기해보면 이제 하늘과 땅이 서로 합하면 물을 낳아서 물을 생산한다는 것이죠. 정혈은 물입니다. 이게 오행의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만물이 나와서 실제 모든 움직이는 것은 오행, 수화목금토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근원이 되는 것이 물입니다. 물을 내가지고서 생명이 오는 것이 열려 나온다 하는 뜻으로 태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태는 태야라. 이 발음이 태로 쓰이는 것이 태자와 서로 연결되어 있네요.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리고 만물이 열려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도 이 천지자연의 교통의 그 법도를 취해가지고 상하로 내려보면은 이 교역된 태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9구멍으로 얘기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인데 부규 9구멍이 열려서 사람이 신체 활동이 워낙에 전개가 되죠. 여기 보면은 두는 콧구멍들, 귓구멍들로 붙여서 입, 대소변 보는 구멍으로 해서 남자의 신체를 기준해서 보면은 이제 부규가 열린 상이다. 구멍이 열려야 생명 활동을 하죠. 안, 이, 비, 설, 신이 이 구멍입니다. 구멍. 이 구멍 속에서 모든 것을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 색성향 미촉법이라 하죠. 눈으로 모든 걸 살펴보고 귀로 들어보고 이 구멍이 열림으로 해서 우리가 맛보고 냄새만 모든 것이 다 부어집니다. 이것이 다 태극의 조화예요. 사람이 이 구규를 갖추고 천지의 조화에서 나와가지고 머리로는 밝은 생각을 하고 또 몸으로는 모든 이제 오장 사지 육신을 통해서 신진대사 활동이 있고 실제로 삶이 부어지죠. 이것이 전부 다 천지 조화이고 태극의 조화인 것이에요. 근데 구멍도 마치 그렇게 구규로 열려있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양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걸 놓고 보면 태극이 여러 가지 얘기가 됩니다. 전부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양이 하나 처음 자라면 이건 자시라고 합니다. 자시. 양이 하나 또 자라면 축시고 인시가 되죠. 자시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시에는 땅의 문이 열리고 인시에는 사람, 마음물이 밝은 기운이 임해가지고 정신이 들고 생각이 들고 깨어나고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루는 인지에 대한 것이고 태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속에서 양이 올라오는 것이죠. 음속에서 양이 올라오는 과정인데 우리가 동짓달을 자월이라고 합니다. 동지, 섣달, 정월이 되면 한 해가 열리죠. 실제 마음물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릴 때예요. 자기 태양에 대해서 이렇게 통하고 저렇게 통하는 태양의 이치만 잘 헤아리면 무슨 태양의 이치까지도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천진, 삼재, 천학이 들어있네요. 자, 다시 돌아가서 태는 태라. 그래서 지천태계를 놓고 천기교통과 마음을 상징하는데 큰 대자 저만을 딱 찍은 것이 태자죠. 그 태자도 가만히 보시면 다 우리 문자 하나하나를 보면 전부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쓰이는 게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하나에서 둘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남자, 여자를 얘기하면 남자가 이렇게 생명의 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불씨, 불씨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성이 갖고 있는 생명의 그 그릇을 뭐라고 하죠? 불알을 하죠. 불의 씨앗이잖아요. 생명의 불씨. 아무튼 이제 이것이 이제 천진산별로 얘기가 되고 이렇게 이제 부모로 보면 자식에 대한 부분인데 요 여기 씨앗 사상이 들어있네요. 우리가 이제 함석헌 선생님 그 씨앗 얘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씨앗 사상이죠, 사실은. 우주가 열린 것도 일점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일점이 기울과 동시에 그것이 극대하게 펼쳐서 이제 무궁한 태극의 조화를 열어서 천지가 열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무궁이 태극이죠. 근데 참 이 태극의 철학이 참 무궁무진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삶의 깨달음의 모든 이치, 여기서 다 태극의 조화, 태극의 이치만 하면 다 열리는 것이죠. 우리 극자도 한번 보면은 이 태자는 이제 천지삼대에 열리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극이라는 것은 나무가 뻗어나간다 하는 뜻으로 해서 나무 목자 빠른 극자입니다. 원래는 지붕의 큰 마루, 저 둥극할 때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마루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나무가 신속히 뻗는다는 뜻으로 얘기가 되는데 나무라 하는 것은 이제 윗불 끝줄이 가지고 뻗어 올라가죠.
이제 우리가 이 나무목의 철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동력 동자를 보면은 나무목이 이렇게 들어있죠. 동방에 나무목을 심은 것은 역시 오해에 있어서 목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이 태국에 대한 얘기를 쭉 계속 전개하다 보면 이제 목에 대한 의미가 아주 여러분한테 와닿으실 거예요. 나무라는 것은 이제 생명이 뿌리와 줄기 뻗어 나오는 그 부분이죠. 이제 이 나무목으로 해서 나무가 뻗어 나가는 원리가 바로 이제 씨앗이 땅속에 딱 떨어진 것이 그것이 이제 발화가 돼가지고 줄기 가지 쳐나가는 것이 이제 태국이 전개하는 위치라고 그래요.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이 태국에서 이제 음양 나오는 것으로 얘기가 된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둘이 또 둘로 화하면 넷을 낳습니다. 이걸 사상이라고 하죠. 사상이 또 둘로 화하면 4인 8개를 낳고 그렇게 해서 일생이법으로 계속 뻗어나가면 16, 30, 64개라는 큰 주역회가 이제 펼쳐지기도 하죠. 그래서 계속 펼쳐나가면 무궁무진한 삼라만사 억조청생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이제 다 일태국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이것은 이제 목으로도 얘기가 되는 까닭은 뭐냐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줄기와 가지로 표상인데요. 나무의 줄기와 가지로 표상되는 것이 바로 양과 음의 부호지요. 음양부호가 바로 나무에서 또 취했다. 그래서 이 음양부에서 또 나온 것이 뭐냐면 간지라 하는 것도 줄기와 가지를 취했다고 하죠. 간지. 천대 우리가 운행을 얘기할 때 간지도 음양부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줄기와 가지. 줄기가 하늘로 주장을 하고 가지는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가지 쳐나가는 부분이죠. 10간 12장. 이게 다 이제 음양 목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 나무 목자가 들어있는 뜻이 아주 이제 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나무가 신속히 뻗는다 할 때 옆에 있는 글자는 또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 이을공자로 통하죠. 역시 이제 극자를 보면은 오늘은 이제 처음 이 태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금 앞에 시간에 먼저 얘기를 하는데 글자 하나도 글자 하나 소모들이 다 들어있어요. 글자 하나만 제대로 관찰하면 거기서 일관 태국의 일관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늘과 땅 병력천상인데 사람 입자도 붙여볼 수 있죠. 천지 사이에 이제 천지가 음양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내고 번개불이 번쩍하듯이 아주 신속한 뜻인데 모든 게 일조 아주 순식간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들 공자도 얘기해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입구자에 이제 이렇게 또자를 붙여서 사람이 이제 천지에 조화해서 나오기도 했지만 사람이 하늘을 본받고 땅을 법한다. 효천법지라는 말을 쓰지요. 천지 음양의 이치로 활용을 해서 하늘을 본받고 땅을 법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제 직립하고 있습니다. 이 직립과도 통하죠. 사람이 만물의 음양에서 이 두 머리를 하늘로 이고 있다는 것이죠. 발을 땅에 잡고 있으면 곧게 허리를 세워서 그렇게 해서 직립한 사람이 천개와 바로 머리가 바닥 그대로 통하죠. 여기서 이제 입구자를 붙여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고 또 똥자는 손을 뜻합니다. 물건 도구를 만드는 걸로 얘기하죠. 만물 가운데 영장인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고 또 손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드는 거 그렇게 이제 재빠르게 하늘의 모든 땅에 자연의 진리를 체득하고 그걸 활용해서 모든 걸 빨리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극자라고도 하지요. 이제 그래서 이 극자는 나무가 신속히 빨리 뻗어나가는 뜻인데 수리 철학으로 놓고 있는 나무는 5행에서 이제 38이라는 수화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38에 대한 부분을 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시 또 앞으로 들어가서요. 자, 우선 이 그림을 한번 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점이 확대가 된 부분에서 하나의 빈곤상을 무게상으로 얘기한다면 거기에서 이렇게 문양을 돌려서 왼쪽은 양이 되고 오른쪽은 음이 되는 걸 사람 입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고 맑은 기운이 이제 올라가서 하늘이 열리고 무겁고 탁한 기운이 아래로 나오면서 땅이 열려서 천지가 자연히 중간에 사람이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제 천지 삼재의 철학이 태국에 들어있고 그것이 큰 태자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이것을 우리 나라에서는 특별히 콩태자라고 합니다. 이 콩의
양쪽 떡잎이 벌어지듯이 우리가 콩나물에서 콩을 이제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넣어보면 이제 불려져 나올 때 이제 좌우로 떡잎이 벌어지면서 중심이 이렇게 씨눈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 모습이 그대로 태극이 삼남하선 펼칠 때 음양을 펼쳐서 천지삼지를 나누는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콩태자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콩태자는 말을 안 씁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극할 때 이 콩태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오곡 중에서도 콩을 가장 으뜸 머리로 보지요. 태극의 이 태는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끈가는 그런 의미로 또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콩이 자라는 그 모습에서도 또 태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간을 이렇게 펼쳤을 때 전후 좌우지만 사람을 기본해서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고 땅 밑에 발 밑에 땅이 있다. 천지가 나뉘는 가운데, 자, 우리가 어두운 땅 밑에 있는 부분은 북쪽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가 머리 위에 올랐을 때는 해가 남쪽한다 합니다. 밝은 쪽 위쪽을 이제 남쪽으로 간주하죠. 밝은 남쪽을 전면으로 놓고 어두운 북쪽을 등쪽으로 놓으면 등배자가 북녘 북자에 육단으로 되어 있어요. 북쪽은 등지는 방이죠. 사람이 어두움은 피하고 밝은 것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 드는 쪽은 남쪽이죠. 자연이 위쪽이 남쪽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방위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서 있는 이 방위를 구분해서 모든 이치가 설명이 되고 태극의 이치도 설명이 돼요. 그래서 상하 좌우를 가는 데 있어서 위가 남쪽이 되고요. 발 밑에 저 땅 반대편에 가 있는 것은 해가 북쪽에 있을 때죠. 어두운 북쪽을 등져놓고 이렇게 살펴보면 반드시 왼쪽은 이제 우리가 해가 뜨는 동쪽이 되고 오른쪽은 해가 지는 서쪽이 됩니다. 자, 우리가 저기가 지금 앞쪽이 서울 쪽이죠. 북쪽입니다. 북쪽을 이렇게 등으로 놓고 보면 여기 남쪽 때 여기 해가 이쪽에 떠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좌동 우선하게. 자, 이 개념에서 가장 원초적인 공부에 이게 공부가 안 되면 동양학을 공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동양학이 왜 어렵게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이야기 있는 것이 학자들이 이런 거 생각을 못해요. 그냥 설명하기가 어렵죠. 뭔가 표상을 두고서 설명하고 거기서 모두 이치가 나오고 수가 나오고 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위가 정해져서 해가 북쪽에서 동으로 나가는 과정이 오전이지 않습니까? 오전은 앞전자예요. 먼저 앞서는 것이죠. 정오를 기준해서 해가 남방은 있을 때는 정오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전 오후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해가 올라갔다 다시 남에서 서에서 북으로 돌아가는 데서 이제 이건 이제 우편을 서쪽으로 해볼 수 있겠죠. 자연히 서편인데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면에서는 뒤에 나옵니다. 전이 있으면 뒤가 있죠. 전, 후.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시간적인 얘기가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공간에서 시간으로. 이게 차원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1점에서 이게 하나의 둥근 선. 이 선이 결국 이제 1차원에서 2차원 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점은 위치만 있는 것인데 선이 주어지고 거기 면이 주어지고 거기서 이제 체력이 주어져서 구름이 주어져서 시간적 운행 어디 과정 차원이 전개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정해진과 동시에 시간적인 해가 북쪽에서는 밤이 됩니다. 한밤중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아침이 되고 점심, 저녁, 밤 돌아가는 순행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양으로 올라갔다 양이 늘어났다가 오전은 양이 늘어나는 과정으로 얘기가 되죠. 오후는 음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다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죠. 더워졌다, 추워졌다로 얘기하면 이제 여기가 조석주야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연계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장 원초적인 생각들이 여기서 연결되고 자연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태극의 이 시공에 대한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서 이해하시면 모든 것이 여기에 따르지 않는 게 없어요. 이 진리를 다 따른다. 이걸 다 길 삼아서 다 움직여요. 한 번은 음이 되었다가 한 번은 양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순환 반복하는 것이 바로 길도입니다. 자, 우리가 찰나요. 이걸 이제 공간적 측면에서 얘기해보면 1점이 확대되면 둥근 테두리가 되고 담는 그릇이 되죠. 그래서 무한히 넓히면 우주로 확대가 됩니다. 산 넘어서 담는 이제 그런 바탕이 되고 이 공간적으로 태국에서 음양, 사상, 팔에서 쫙
무수한 수가 펼쳐지듯이 억조 창생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이제 태극인 것이고, 그건 공간적 세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시간적인 이치로 운행법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것도 계속 굴러가서 쌓이는 것입니다. 눈을 깜빡했다 눈을 뜨는 순간에 밝음과 어둠이 교차합니다. 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건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 출입이 있죠. 출입, 동정, 진, 퇴, 상, 하 이렇게 얘기가 되죠. 자, 이것을 이제 하루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과 오후로 자정에서 오전까지 밝아지는 과정에서 또 정오로부터 자정까지 어두워지는 과정이죠. 해가 오르고 내리는 때시자는 날일자가 들어있어요. 태양이 돌아가는 걸 주장해서 때를 정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주기적인 변화를 늘려보면 아까 이 공간을 확대해서 무한하게 넓힐 수 있듯이 찰나 순식간의 부분에서 이제 하루로 주어지고 이것을 이제 한 달로 얘기하면 달이 채워졌다가 여기는 상현, 여기는 마월이 되는 때죠. 여기는 다시 또 하열이 됐다. 여기는 금때가 됩니다. 달에 무슨 사람은 없어요. 음수가 가려져서 그림자에 가려서 안 보이죠. 자, 달이라는 것은 태양의 빛에 반영이 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보름 때는 가장 밝은 때입니다. 지구와 태양과 지구와 또 반대편에 달이 있을 때죠. 여기 보름 때죠. 여기는 태양하고 지구의 중간에 달이 들어가 있을 때죠.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달의 채워짐과 비워짐이 주어지네. 영허라고도 합니다. 한 달의 주기. 자, 여기서 지금 뭘 설명하냐면 모든 시간적인 세계가 열린다고 했는데 그 시간적인 주기가 태양으로 설명이 되겠죠. 여기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늘려서 한 해로 늘려보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는 동지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하제, 지극한 극점입니다. 여기는 평분된, 평분이 보니까 평분의 충분, 추분. 그래서 춘, 하, 추동 이렇게 얘기될 수 있네요. 그래서 더워졌다, 추워졌다 하는 이 부분에서 또 한 해 주기가 연결되죠. 이것을 이제 계속 연장해 나가면 이제 무한한 세월을 쭉 설명이 되겠죠. 우리 인간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라면 세상에 태어나서 유년기를 겪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청년기, 청장년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노년기는 다시 또 북쪽으로 공방산천 찾아가죠. 생생 모든 이치, 모든 것이 이 도 속에 다 이 길 따라 움직여야 돼요. 저 하늘의 천도도 이 태국의 동정 변화를 따라서 모든 것을 펼치고 땅에서는 지도, 사람에서는 인도, 모든 것이 여기서 다 알미암습니다. 이게 태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무궁무한한 이치가 있다. 그래서 무비태국이다. 이런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수화목금토를 붙여놓은 것은 천지 속에서 이제 마음을 나오는 것은 천지의 음양조화에 의해서 음양은 간단히 해서 좌우에 두 손이 짝 하는 거예요. 두 손이 짝 하면 다섯 손가락이 이제 서로 배합이 되죠. 수화목금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윷놀이 할 때 도, 개, 벌, 인, 모 하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해서 만물의 생명 원소가 맨 먼저 물로 해서 생명이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불로 밝아졌다가 목으로 좀 수화는 기운이죠. 목과 목은 부드러운 것과 단단한 것을 가지고 질적인 것입니다. 먼저 수화의 기로, 그 다음에 목구의 질로 해가지고 차례로 수화, 목, 마지막 통 완성되는 걸로 해서 이제 생명이 모든 오행 원소가 되신다. 사람의 신체를 놓고 보면 수라고 하는 것은 콩과 심장에다, 불은 심장에 해당하죠. 목은 간장, 금은 배장, 손은 뭐 이제 비위에 거쳐서 비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전부 다 이 음양보행이죠. 음양보행이 곧 태극입니다. 네, 그래서 태극의 부모격은 음양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부모 역할은 음양으로 얘기한다면, 자녀는 오행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삼라와서의 이름 일량지들에서 한 번은 변하고 한 번은 합니다. 음이 극하면서 양이 늘어나는 과정을 변이라 해요. 우리가 변이 뭐고 화가 뭡니까? 참 답하게 어떤 때는 어려울 수도 있죠. 여기에 이치를 잘 모르면 어렵습니다만 양이 늘어나는 과정이 변이고요. 음이 늘어나는 과정이 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전은 변, 오후는 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라와서 다 변하는 것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네요. 태극도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중심을 향해서, 요 신을 중심을 향해서 바깥 사람 모이는 과정으로 이끄는 것이 이 그림이고요. 아래에서 바깥으로
또 그려나가는 그림도 있습니다. 안에서 보면 펼쳐지는 걸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중심은 양이 드러나고 또 음이 드러나고 상당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생명이나 사람이나 만물은 이미 나와 있는 후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 중심 일적을 향하는 중심을 향하는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 사람 일자도 나오고 컨텐츠도 나오는 거예요. 이 태극도는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태극기에서 쓰이는 태극 문양 모양은 이걸로 되어 있죠. 보통 틀렸다라기보다는 바깥으로 향한 그림인데 이제 중심을 바깥으로 펼치는 그림이고 이건 바깥에서 중심으로 비향하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태극에 이제 우리 태극 문화라는 태극 문화가 어떻게 우리 한메달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좀 너무 어려운 얘기가 좀 끝나고 일단 이건 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홍익이와 여기 건국정신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마당의 큰 주제가 태극문화 한사장을 다시 근본표를 밝혀서 세상에 앞으로주는 이 등불로 바치자 하는 데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되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다 예전에 공부하셨던 부분이지만 대충 아실 거예요. 이것을 한번 좀 더 깊이 음미해 볼까요? 삼국유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합니다. 홍익인간 이하세계, 인간 세계를 크게 유익하게 한다 이런 뜻도 되고, 홍익하는 인간, 이건 대인을 말합니다. 대인군자라야 홍익인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화세계, 모든 것은 선미, 자연의 진리로 모든 걸 교환해서 세계를 다 바꾸는 것이죠. 이치로서 모든 세계를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자,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큰 뜻을 푼 환웅이 아버지 환인에게서 천불세계를 받은 내용이 있지요. 자, 그래서 통배, 우사, 운사도 3천여 무리를 이끌고 3위 태백, 아주 높은 태백의 그 산에 신단수, 아주 신비한, 박달나무 사자도 이게 한다면 글자 좀 달렸으니까 한다면 신단이라는 이런 나무에 이렇게 다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선포를 해서 이제 모든 참 신비한 조화, 하늘의 조화가 펼쳐질 수 있는 곳, 시장이죠. 신신된 사람을 다 무엇이 나라를 세우는 걸 말합니다. 신시를 열었다. 뒤에 이제 우리 뭐 곰과 호랑이 얘기 나오죠. 웅종 여인을 맞이해가지고 그때 진짜 뭐 진숙이 곰과 사랑을 했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비유로 줘서 하는 얘기고, 웅종 여인인데 한글적으로는 미개한, 문화가 미개한 부분으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 당군왕검이고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뭐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얘기는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태극의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민족 사상의 배달결의 근원 사상이 뭐냐? 물으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극 사상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하는 대로 이거 기초를 조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환웅, 단군의 이제 이 옛날 왕조 시대가 있었다는 말도 있죠. 옛날 뭐 고기에 글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는데, 또 보세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것이 천지비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것이 열리면 교통이 되면 지천태가 되는 것이죠. 비태라고 하면서 대비가 되는데, 이걸 본다면 막힌 비, 구멍이 막혀있다는 뜻도 되죠. 하늘은 하늘대로 위에 있고 땅은 땅대로 아래에 있어 비색합니다. 자, 이 땅은 형이 하층이, 여기 형이 상층 부분이네요. 이걸 보면 이제 이 여기에 있지 않아야 우리 옛날 사장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아래에 이 백성들 캄캄하고 어둡고 비어 있습니다. 굶주린 상, 빛이 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한 문께서 아래로 내려가면 캄캄하고 중생의 어둠에서 참 고해 바다에 빠져있는 걸 보고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늘의 밝은 빛이 땅에 와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늘의 밝은 빛, 기운을 거리나 합니다. 기운 밑에 밝은 기운에 대한 뜻이 들어있죠. 땅에 와서 펼쳐지는 것이 골입니다. 이 글자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하늘의 밝은 기운이 땅에 와서 펼쳐져서 보통 왕래가 되죠. 위는 아래를 살피고 아래는 위로 또 이제 소통이 돼가지고 보통에 대한 지천대로 밝고 문명한 시대가 열린 것이죠. 여기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천지비는 막혀있는 상이고 구멍이 막혀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열고 나오는 것도 상대적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열고 나오는 것인데, 자, 그래서 환인의 무다들 가운데 환웅께서 늘상 아래를 보시면서 이제
홍익인간 제세가 밝은 세상에 참 법도를 펼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서 마침내 그 뜻을 이제 환히 아시고서 환희할 때도 이제 이게 뭐 이 역사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지금 태극 문화의 출발처를 알아야 되니까 이 상생원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모든 것의 원인자예요. 원인자 원인 그러니까 하늘로 놓고 이제 인자 하느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를 붙여볼 수 있죠. 거기에도 박달나무 자체 아니죠. 또 환자도 환히 발달하는 밝음의 사상이죠. 하늘의 부자들 가운데 하늘이 이제 하계를 내려오네요. 아랫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짝을 이제 웅년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군을 낳죠. 여기 중요한 이제 개념이 뭐가 들어있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웅년을 만나 자식을 낳았다. 이게 이제 아버지, 이제 이렇게 하면 천지 삼재 사상이 들어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만물이 열리듯이 예? 이렇게 삼재 철학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 배달의 한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 탱사상이에요. 다 같이 이제 나무목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걸 참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 처음 가르칠 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무엇과 통할까요? 해부할 때 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천지인, 삼재가 열리지. 천지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실제 단군 나가는 조선이 열리는 거니 태국의 전개차. 그걸 삼국유사는 맞다 이 말이에요. 너무 뭐 어찌 보면 너무 쉬운 얘기죠. 여기 정답 뭐가 나오니까 천국인 세계를 받았다. 하늘을 대표하는 뭔가 이 부적 같은 신비한 것을 보장할 세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배, 우사, 운사 이것이 또 다 삼과 연관되는데 삼천년불이, 삼태 전부 삼재 사상이에요. 자, 우리 태국사랑 곧 삼재 사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단군왕국을 세운 이 조선에 여기도 이제 아침에 신사라는 뜻이 있죠. 자시가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추시가 되면 땅의 문이 열리고 아까 인시가 되면 모든 것이 지천들이 열린다 그랬어요. 인시가 언제 때요? 새벽 때죠. 새벽에 신선한 아침 조선 그 의미가 다 연결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 태국의 철학은 우리 이제 배달의 철학인데 거의 삼재도가 들어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태국의 현묘한 조화에서 풍류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풍류도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셨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신라 때 그 대학자이신 고은채천 선생님께서 이 풍류도를 얘기하셨어요. 자, 여기 풍류도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자연을 역으로도 얘기합니다. 우리 역경할 때 역은 대자연을 얘기해요. 자연한 변화, 음양동동 변화하는 것이 자연하죠. 우국이 태국돼가지고 참 것이 순환 반복하면서 바뀝니다. 삼라만선 바뀌지 않는 것이 없다. 바꿀 역이고. 그래서 지금 자연하게 순리로 돌아가니까 시울이 자로 쓰이죠. 보통 이제 역경할 때 역으로 얘기합니다. 대자연 자체를 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자연을 통섭하는 것이 바로 태극이죠. 여기에는 태극이 있다. 공자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 곧 태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 자연역에 근원한 동양사상은 태국에서 천지삼재가 전개되듯이 선불유 삼야로 대표됩니다. 선가는 저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천리를 추구해서 깨달아서 신선을 되는 승천선이라고 하죠. 보통 하늘로 올라가는. 이건 불은 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은 선지인을 놓고 불은 어머니, 모체와 연관되어 있어요. 선은 하늘, 아버지. 그래서 불은 어머니를 놓고 보면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땅에 만물을 실어주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부지불이라고 합니다. 들붙자 따지자. 승천은 선이 되고 부지는 불이 된다. 부지에서 나온 말이 부처라는 말이죠. 승천에서 신선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신선, 부처가 바로 선물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이 도통이 되면, 천재가 도통이 되면 만물이 나오듯이 부모에서 자식이 나오듯이 그 자식에 대한 것이 천지, 인에 대한 것이 이제 그 중에서 유지요. 여기서 사람 입장 다 붙여놨어요. 선불류 상별을 잘 닦아야지만 인격을 완성하는 것도 되고, 선은 하늘의 정신, 밝은 영,
불은 땅에 오체, 육신과 건강한 육신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다 한다. 이건 유는 사람으로서 행동, 언행, 상관, 오륜 이런 것이 이제 선불, 상불 크게 대표되는 겁니다. 환인, 단근하듯이 선불유라는 것이죠. 이 상불 대표되는데 이것에서 최초로 구체적으로 본원적으로 중간에 전임신물을 고은 선생님이시죠. 고은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참 이런 말씀 어떻게 또 들을 수 있었겠어요. 끊어질 뻔도 했죠.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선불류, 상류의 근원에는 풍류라는 참 고유한 현묘한 도가 있었다. 현묘한 도가 바로 태극이죠. 사실. 그래서 태극이 좋아해서 가르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용을 보면은 천명지성에서 하느님이 명하신 것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을 그대로 따르는 것. 솔성지도라. 풍류의 도라, 도는 말이죠. 대장의 역, 태극의 성품을 그대로 따르는 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솔성지도. 성품을 따르는 것이 길인데 수도지교라고 하죠. 그 길을 닦아놓은 것을 가르침이라 합니다. 성도교, 행지성수교 길이 있죠. 이름일량지. 이 성에서 도가 발현하고 길이 주어지고 성현들이 이것을 길을 닦아주셔가지고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가르침이 선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 불교, 유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교는 저 인도 쪽에서 하는데 무슨 소리냐. 아득한 태고 쪽에 거슬러 올라와서 인류 문명이 열렸을 때는 어쨌든 여러 물질이 하나로 해가지고 다 이 인류 문명이 전파돼서 또 발전되어 왔겠죠. 그래서 그 연원이 되는 부분이 풍류의 현묘한 도라고 했는데 고은 선생님이 이게 뜬금없는 말씀 하셨을 때가 있나요? 이런 대인군자는 함부로 말씀하니 이 말씀이 참 바로 태국의 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풍류라는 것은 다 많이 들어서 아시는데 풍류가 바로 이제 군자지풍, 바람의 흐름. 신바람 난다, 군자지풍 하는 것이 다 이 풍과 연관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조종이 되는 할아버지격으로 얘기하는 분은 복희시이기도 하죠. 복희시상이 풍시라고 해요. 바람풍. 옹이족의 가장 오래된 고유한 성씨라고 합니다. 요즘 풍운한 선생이라는 저 중국에서 오면은 이제 그 유명 학자가 있죠. 거기도 원래 독이 배달의 그 성씨와 연관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풍류라 하는 이 부분은 태국에서 다 발원을 해가지고 태국이 하늘에도 태국이 있고 땅에도 태국이 있으며 중간에 사람에도 또 태국이 있는 것이죠. 그걸 삼태국이라 합니다. 그 큰 태자 그대가 하나, 둘, 셋으로 나뉘듯이 삼태국의 이치가 삼교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선불류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태국의 삼태국의 그 이치가 연결돼서 선불류의 가르침이 나왔다. 다 같이 사람이 자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인격의 완성. 사람이 정신이 밝아야 돼요. 정신을 잘, 마음을 닦아야죠. 영내가 밝아야 합니다. 그러나 밝은 영은 하늘에서 온 것이고 그 정신, 마음을 닦는 것은 몸입니다. 몸이 또 건전해야죠. 몸을 잘 닦는 걸 해서 그래서 그것을 부지불로 붙여서 얘기해요. 그래서 정신과 육신을 잘 닦는 것을 선교, 불교를 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사람으로서의 행동, 우리 음식 숫자가 통하죠. 음식과 같은 것이 원행이죠. 상강, 오륜 이런 범전 이런 것을 닦아서 이 육아에 가르치는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상례들하고 세상과 속세와는 상관이 없죠. 하늘 천일구 하는 걸로 얘기되고 또 불자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좌우어디를 취하지 않고 중도로 상리하는 의미가 있죠. 이런 음식과 절실하게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상강오륜이죠.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더 강조하는 것은 풍류의 도는 다 얘기를 하고 이으로서 상관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말미암는 그런 바로 태극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태극의 큰 정시적인 맥에서 모든 것이 발언이 됐고 이것이 우리 배달결의 면면이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돌아갈 것도 바로 태극사상이에요. 사실은 청구조선이라 해서 옛날에 큰 언덕으로도 얘기했죠. 청구조선 우리 대구도 청구라고 했다 합니다. 원래 조선 자체를 나라코가 있기 때문에 청구라고 했다고 해요. 청구조선은 상고 여기 바로 근원지입니다. 뿌리 근자 동방목 역시도 뿌리 근자 들어있죠. 다 태극과 마찬가지로 다 나무 목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인환단군에 다 나무목이 들어있다. 자, 이런 것이 중요해요. 왜 환인환단군에 다 빛날 큰 편만 한자라고 하는데 나무목을 붙여서 박달나무단도 얘기하고 했으니까 물으면 답이 나와야죠. 태극의 삼재가 전개되는 이치를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목이라는 것은요, 요즘 뒤에 또 얘기할 목이긴 합니다. 바로 38목이라는 것이죠. 이 38목도가 이제 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침에도 해당하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확 보입니다. 생명이 다 싹이 터나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봄이라 합니다. 봄계절. 모든 것이 드러나 보이는 것은 38목이라는 거예요. 수로 놓고 보면 3과 8이 만나서 목을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찬란히 떠오를 때 그 빛살의 근원은 동광이죠. 동광에서 햇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이문화에서 보면 화투에도 38광대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는 책을 얘기하는 원장 38 따라서 있죠. 38목도라는 것이 바로 태극의 그런 큰 의미가 있죠. 이것이 학문적으로는 유가 철학에 갔을 때는 배학경제라고 삼강령 활주목입니다. 이게 다 법도가 있는 것이죠. 38목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채를 셋으로 삼고 쓰이는 건 8로 가지고 이해하는데 38로 놓으면 우리나라가 묘하게 38선을 또 갈라져가지고 이제 나무를 분다는데 오늘날 이 현대 과정들도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바로 삼목, 삼변에서 나무가 전개되지 뿌리에서 줄기 가지 나가듯이 바로 단군, 삼재 철학이다 이 말입니다. 태극의 도다. 이거는 학교에서 누구도 가르치는 분이 없어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교육분야에 계신 분들이 또는 우리 시대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면면한 태극의 정신. 단순한 태극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 홍익인간, 제세에 의한 큰 철학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신라, 환하게 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무궁화라든지 이런 이제 태극, 무궁의 태극 이런 유품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로 해서 조선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과정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뿌리는 하나 한다. 뿌리가 곧 태극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천자 하나만 놓고도 다 모든 게 설명이 돼요. 묘하고 싶은 것이 글자 하나 쓰고 어떻게 다 합치게 돼요. 여기 위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 아까 이어져서 이제 만들공사에 사람이처럼 얘기하셨는데 제일 큰 것이 하늘이고 그건 사람을 머리 팔다리 해가지고서 사람 머리가 하늘을 뜻한다고도 하지만 근데 유치의 원적인 해석이고 기본 해석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천지인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천지인이고 이게 선불입니다. 승천선 무지불 하늘이 땅을 내고 땅으로 교통해서 만물을 땅에서 어머니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여비 자식으로 얘기되고 신선부처 선불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선부처에서 승천선 무지불인데요. 선불에서 나온 말이 선비예요. 선비유 하는데 선비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선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불은 비와도 발음이 통하죠. 부정하다, 비색하다. 이 불자와 비는 통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그 숫자 하나 먹고 보면 여기 사람의 뜻이 들어있는데 세 가지를 닦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바일자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만한 뜻이고 여기 터럭상처는데 여기 천진상변을 얘기해야 됩니다. 천진상변 곧 여기서 얘기해보면 선불유 삼교의 가르침 이걸 가지고 사람이 이걸 원자를 닦는다. 삼재 합일사상이죠. 유불선 삼교가 하나로 합일되게 된다. 건전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한다면 정신도 밝아야 되고 몸도 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사교를 통해서 익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분간 휴식 얘기 나오는데 휴식 시간 드릴까요? 드리고 여기서 뭐라고 찾아하고서 이제 번개처럼 끝내려 할 그게 아니고 10분간 휴식을 드리고 그러면 일단 이제 뒷시간에 이제 봐서 조금 이제 질문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지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문과 뜻을 크게 열어진다는 10개자 기지개입니다. 우리가 이 태극을 호흡을 하고 정신을 둘줄로 삼아서 여기에 좀 크게 태극하고 사람, 휴익할 수 있는 사람 이제
홍익인간이 인간을 크게 일으켜야 하는 때지만 그러려면 큰 사랑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홍익하는 인간이 바로 태극인이지요. 우리가 대한 사람이 그런 태극인의 이런 큰 정신에서 이 면면한 역사가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런 큰 기계를 가지고 세상을 홍익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하늘 천자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하늘 천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늘에 담겨있는 참 무궁무진한 이책이 있네요. 요 하늘은 이제 생하는 근원이고요. 땅은 모든 걸 이루는 근원입니다. 생성의 근원이 천지고모지요. 천지가 이렇게 만들 공짜가 만들어지는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생성하는 물건이 이제 마음물인 것을 인으로 되지만 음양, 천지음양에 의해서 마음물 5행이 생성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만나면 수화, 목금토로 생성하는 것도 하늘 천자에 다 들어있어요. 하늘 천자는 아주 간단한 글자지만 무궁무진한 이치를 함축하게 되네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선분류로 위 하늘과 아래 땅과 중간에 사람의 응한 정신과 몸과 도리를 닦는다. 이렇게 닦으면 인격 완전히 다 갖출 수가 있죠. 닦을 수 수양한다. 수기치, 자기 몸을 닦아야 다른 사람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인격은 사람의 마땅히 갖춰야 할 품격이지요. 삼가의 종지를 쫓아서 정신과 육자 규범을 수양해야지만 인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을 갖추는 이 선본류가 결국은 풍류에도에서 말미암았다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서는 이제 가장 으뜸가는 가르침이라 해서 대개는 종교적인 의미로 선본류를 얘기합니다만 사실 교는 교지요. 도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의 본체인 도에서 교가 갈려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큰 밑뿌리가 되는 이 탱사상에서 풍류도가 나왔고 유불선 삼교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이제 38목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극은 시공우주를 열고 천지만물을 여는 주제자입니다. 클테타는 클테자 자체가 하늘선 태극 하나, 좌우의 사람선 음양도 점 하나 찍어서 남자 아버지가 신을 갖고 있는 셈이지요. 이걸 이제 합하면 천지 삼재로 얘기가 됩니다. 삼재의 신을 담아서 큰 열림을 뜻한다. 열림을 통한다고 했죠. 홍에서 싹든 좌우 떡잎과 중심 배젖의 씨앗 핵인이라고도 하죠. 배젖으로도 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콩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태극의 정신은 콩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의 콩에 불과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늘상 우리가 혼불이라는 뭐 소설도 있습니다만 태극에 이 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라마다 각자 자기 뭐 일본대로 중국대로 다 세 나라마다 혼이 있죠. 우리는 태극의 혼을 물려받은 그런 또 더 핵심이 되는 우리가 깊고 깊은 배달하고 천년별의 이 태극의 혼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나무 제빵 성당을 부탁하기도 하고 태극이 삼진삼대로 나뉘어 지극히 작용하면 삼태극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다시 배달계대를 돌아가서 보면은 환희, 단군이 천지 세 단계에 해당합니다. 세 왕조를 거친다고도 하네요. 옛날에 단군이 그냥 한 사람으로도 얘기됐었지만 지금은 이제 왕조라 한 말로 다 얘기하는데 실제 이 얘기가 이제는 실제성이 있어요. 왜? 우리가 저 홍삼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다 유적으로도 다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는 황한 문명보다는 무려 1, 2천에 더 훨씬 앞서버렸어요. 유물유적 다 나오면 무슨 배달 뭐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뿌리가 되는 곳, 나무목의 뿌리가 되는 곳이 어딥니까? 뿌리 글자를 놓고 보면 태국에서나 근원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간방에 납니다. 시문에 나는 시문. 문목자와 각시 시자로 얘기하는데 그대로 시문이에요. 생명의 시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날일자를 해가지고 된 것은 날의 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날은 시 하는 시 날짜와 연관되고 태양과 연관되어 있죠. 해가 돋아 나오는 뿌리가 된다. 해 돋는 뿌리가 박달나무 단자가 들어있네요. 이게 단구를 이게 밝을 단자가 들어있죠. 이게 창고름자입니다. 곧진름이라고 해요. 밝음이 생성되어 나오는 창고가 같다. 해가
북쪽에서는 밤이 되지요. 해가 동쪽에서는 아침이 되는데 아침이 열려 나오기 전에 새벽과 연관되어 있네요. 새로운 것이 열리는 새벽도 새벽의 땅입니다. 아래 씨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의 밝은 빛이 씨앗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단자에도 담고 있네요. 박달나무 단. 그래서 태극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아침에 일출 동방되는 부분에서는 일출이 되려면 새벽을 거쳐야지요. 일 근자의 의미도 이렇게 있네요. 태극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인환 장군 얘기가 다 연결되어 있고 동방 목과 연관된 얘기가 다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이제 나무로 놓고면 뿌리에서 줄기, 가지로 사상, 팔개로 나가는 부분인데 줄기까지 열매로 나가는 과정이죠. 음양, 사상, 팔개로 나가는 상태의 이치에 상응한다. 이게 다 모든 것은 유물유칙, 물건이 있으면 법도가 있어요. 우리 배달의 역사에는 이런 면면한 태국의 철학이 들어있네요. 이것이 이제 우리 풍류에 도로해서 우리 문화가 이루어지는 원천입니다. 태국 문화죠, 이게. 오늘날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작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되는 곳인데 뿌리는 땅 바깥에 있습니까? 땅 안에 있습니까? 땅 바깥으로 뿌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말라 추고 나무가 땅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근배라, 금배자. 뿌리가 금음처럼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것이 이제 마침내 나무가 이제 뻗어서 이제 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것을 올레자. 나무에 열매가 달리는 것이 반드시 이런 결과로 도래한다. 올레자죠. 이 열매를 뜻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내자는 미래라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죠. 후천이 오는 걸로 되게 됩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곧 온다. 올레자에서 나온 글자가 뭡니까? 오늘입니다. 오다. 한 정어 때는 옷이라고 하죠. 오와 달건데 지금 와 있는 것은 물론 올레자를 얘기하지만 후천 사상이 있죠. 이제 미래가 열리는 부분, 후천이 오는 데 있어서 나무의 열매가 맺는 곳에서 열매가 맺는 시기지만 모든 것은 뿌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부활합니다. 종정유시라는 것이죠. 지금의 시기가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목도, 태괴도가 온 눈에 펼쳐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역경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환 반복하는 이치가 있듯이 뿌리에서 이제 줄기 가지고 열매를 맺죠. 그 열매가 다시 뿌리로 떨어져서 다시 부활에 나온다. 부활에서 되돌아오는 것. 내복하는 이치가 있다고 하죠. 올레자, 돌아올 복.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태괴도가 지금 시대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00년 동안에 사실 동방목도에 대한 태괴도가 은연중 감춰져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북이 통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세계에 어떤 밝은 금풀을 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한다. 역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선체는 훌쳐 넘어가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선체에 대한 얘기는 대략은 아시죠? 아무튼 천도가 크게 손으로 변화할 때 큰 대천이 있다. 큰 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적으로 선천은 우리 삶의 과정이고 후천은 저승세계를 얘기도 해요. 이승에서 저승을 건너가는 과정을 요단강 건너가는 걸로도 얘기하죠. 대천을 건너가는 걸로도 얘기가 되는데 그걸 크게 확대를 하면 이제 크게 선천에서 후천 넘어가는 큰 변혁 시기가 있다 이거죠. 이걸 대과라 하는 역경에서 크게 지나가는 과정이다. 크게 지나칠 때다. 요즘 시대는 모든 것이 크게 지나치고 있죠. 엄청나게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의 1년이 옛날에 역사로 하면 1000년 과정으로 버금갈처럼 그렇게 엄청난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잘못하면 너무 지나쳐서 모두 잘못하면 큰 바다에 빠져들듯이 잘못하면 인류가 미래가 참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죠. 역경의 대각계 가서 보면은 지나치게 건너다가 이마까지 다 면한다. 이걸 경계를 한 말씀이 크게 있지요. 자, 아무튼 그건 뭐 또 다른 얘기가 나와. 그럼 대천을 건너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룻배가 있어야 되는데 나룻배는 나무에 붙여서 그냥 이게 동방목도라는 거예요. 동방목도가 아니면 대천을 건너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주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목도가 뭐냐? 동정동자는 나무목이 들어있죠. 일출에 나오는 곳에 나무목을 딱 붙여놨는데 이것을 이제 배로 얘기해보자면 태극선이네요. 온 인류를 구제하는 큰 천하, 정신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 동방목도로 다 건너가는가 하는 얘기를
문항의 괴사, 주공의 효사에도 다 나오고 공자의 시리스도 다 나와요. 그리고 동방북도를 오히려 중국에서는 모르죠. 지금 뭐 문화혁명이래 뭐 이제 유물 쪽으로 해서 공산주의사상을 빠졌을 것이고, 일본도 이 주요 연구가 많고 한다는데 일본은 신도 쪽으로 많이 빠져서 거기는 또 다른 과정이고, 실제 이제 이것이 배를 건너가는 데 있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로부터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남조선 뱃노래라 하시는 게 이제 바로 주요에서 따온 얘기예요. 이 남쪽에는 조선, 즉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죠. 여기가 종교, 문화, 모든 이제 뭐 이런 이념 이런 게 총 집합되는 것들,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우리 얘기가 됩니다. 특히나 이 남조선에서, 남한에서 태극선을 띄어서 크게 건너가는 일들을 전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불가에서는 내를 건너가는 것을 아자제, 바라제, 반야신경이 나오죠. 건너가자는 걸 뜻으로 얘기하면 건넌다. 구제한다.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죠. 이게 같은 단일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가에서 말하는 단의 사상이라든지, 불가에서 말하는 공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화엄십승이라든지, 육아에서 말하는 대동중정의 이런 순서일관의 노란, 전부 다 하나입니다. 태국에서 다 발현한. 여기에 이차 다 통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유구서 상규의 합의뿐만이 아니라 동서에 또 합의가 필요하죠. 동서남북 모두 다 중심으로 해결해서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태국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 동방목표에서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나무목의 의미를 잘 우리가 의미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38목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태극이 일변하면 양적인 고동, 음적인 고동을 해서 양이가 1차적인 분화로 나오죠. 2차적인 분화에서 사상이 나옵니다. 양에서 양이 나오면 태양, 음에서 음이 나오면 태우. 중간에 이제 양 밑줄에서 음으로 나타난 경우는 소음입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상이니까요. 바깥으로 양으로 드러나는 소양으로 얘기합니다. 팔계라 하면서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요. 그래서 사실 이제 태는 천지 삼재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만물이 열리는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건 3배로 8배로, 공간적으로는 8배, 시간적으로는 3배. 38요소가 딱 들어가 있네요. 이게 이제 38목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공세계를 펼친 태계도다. 이건 이제 5행의 수를 놓고 38에 배합해서 동방목, 38목이라는 것입니다. 서방은 사구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태국의 원대한 본으로 모든 생명이 생하는 부분을 이렇게 38, 동방목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극할 때 나무 목자를 붙였다는 거예요. 태극할 때 하필 나무를 붙여가지고 나무가 자라는 걸 가지고 태극 극자를 얘기했느냐? 이 물론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원리를 취해가지고 문자로 단어도 만드는 것이죠. 네, 뭐 이거는 제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선 대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은 신사의 새벽 아침이지요. 새벽은 동북 간방에서 열립니다. 이 간자 문문자로 통해요. 문이 되는 곳이다. 태국의 문, 태국의 신문이 되기도 하면서 신문이 발하여야 좌우로 떡잎이 벌어져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그래서 문문자도 원래 간방간자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문으로 놓고 양쪽 문이고, 여기 문의 중심에 구멍이죠. 자, 여러분들 재미있게 글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태국이 삼라만상 열려 나오는 문입니다. 모든 것에 출입구가 돼요. 여기서 태국에서 다 나왔다. 태국을 품으로 해서 다 나왔어요. 그 태국 품으로 다 되돌아 들어갑니다. 출입하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뿐만 아니라 출입하는 곳인데, 구멍이 어디에 있냐? 신은 중심처라는 것이죠. 이제 문이 있어야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죠. 여합구조를 딱 합치는 것이죠. 딱 대나무가 쪼개가 양쪽 딱 합하듯이 양쪽이 딱 합해 중심 조화가 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이 있으면 다 있어요. 의문해답. 인생문답이라고 하죠. 우주문답입니다. 크게는 태국문답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간방으로 연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간방이 그런 이제 문답처에, 중심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요. 새벽은 동북 간방에서 열리며 나는 뿌리구가 통하는데,
해돋는 뿌리, 이 간방조선을 일출부사. 예로부터 해가 부사가 나온다. 해가 뽕나무를 붙들고 나온다. 또 하는 부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네, 뭐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부상, 해가 부상이라는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해외 동쪽이 일본이니까 자기들이 부상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사실은 나무목이 들어있죠. 나무목에, 이제 뽕나무는요, 아주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끼리 서로 이어져요. 그래서 공고한 연대를 자랑합니다. 뽕나무 뿌리를, 뽕나무 뽑는다면 아주 힘들게 얘기하는데, 뽕나무 뿌리 붙으면 해가 나올 정도로 아주 튼튼한 근본이 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아래 씨앗이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뽕나무가 말이죠. 또 글자가 셋이 들어있네요. 이것을 이제 우리 이제 야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글자 셋이 바로 환인, 환원, 단군의 삼목과 연관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산 앞에서 뽕나무 산자가 삼목, 환인, 환원, 단군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몇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다 입증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방국의 근원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좀 마저 할까요? 뒤에 나오겠죠? 자, 조선은 이제 신선한 아침인데 우리가 이제 요 글자를 잘 보면 재미있는 뜻이 그래요. 조라고 하고 하늘건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밝음이 열리는 뜻도 있지만 요 하늘건자에 이제 선시, 후시, 중간 날일자 들어있죠. 21개의 역수가 들어있어요. 여기 삼국유사에 보면은 마늘 20쪽 속한진과 더불어서 이제 웅녀가 환경을 받아가지고 동굴에서 지내면서 햇볕을 보지 않고 있다가 20일 만에 여인의 몸으로 태어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조자에. 그래서 주어의 건의 발음을 담고 있는데 이 다월자는 사실 육달월로 표현되면 배주자입니다. 배주자에서 아침 조자에 발음도 나왔어요. 하늘을 싣는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천도가 변화하는 그 큰 이치를 태극의 명을 싣고 있는 태극선이다. 태극선에 대한 의미가 아침조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남조선 밴더를 얘기했던 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제 어디죠? 운주상가 가보면 뭐 배를 붙여가지고 한반도를 배에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 절이 있죠. 아마 그 부분도 이제 이런 이제 이게가 다 연관된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하나의 배로도 얘기합니다. 배 형상. 자, 선은 음물과 양물을 뜻하는 어양입니다. 어는 물고기니까 음물이죠. 양은 앞장서는 기질이 있고 아주 이제 순백한 백양사 있죠. 이건 양을 뜻합니다. 음양물이. 음양하면 이건 태극선이다 이 말이에요. 조선이야말로 그것이 이게 들어있네. 이게 이제 문자로 단어로 해가지고서 경물치리하는 방식이죠. 이것도 역시 야선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극선과 연관해서 얘기하는데 묘하게 이제 이 어양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우리 미국 할 때 미자에는 양이 들어있습니다. 소련 할 때 소에는 어가 들어있어요. 소련은 음물, 시베리아, 북방이죠. 평등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음은 평등에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어떻게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평등을 위주로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알겠어요? 소련 같은 경우는 그렇고, 이제 미국을 위주로 해서 서방권에서 자유 진영을 이 양과 연관되어 있네. 앞장서고 전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돌진하는 부분도 되고, 소나, 이제 양이나 염소는 사람이 앞에서 절대로 안 따라가요. 자기가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는 양입니다. 예? 음양이 사실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남북이 분리가 됐어요. 조선의 선의 의미가 운여준 태극이 음양으로 분리돼서 남북이 쪼개지는 부분이 있었네요. 저 우리 오조선 때 사만이 있었습니다. 마한지나 변화로 뒤에 얘기도 합니다만 삼태국의 지죠 역시. 그런데 이 사만이 사만조선이라고도 하죠. 단군조선 사만조선이 하는데 이한으로 지금 남북이 갈려진 상황까지 왔죠. 그런데 이것이 종국에는 결국은 일한이 된다. 통일 대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계관이라고 또 되기도 하죠. 이런 얘기를 전부 역경도 있고 다 들어있고 우리 북코스에 다 담겨있네 이것이. 참 묘한 일이죠. 이게 뭐 우연으로 생각하면 우연이지만 우연으로 칩할 수 없는 참 필연적인 섭리가 은연중 또 태극적인 소명이 북코스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가
볏집에 싼 물고기를 가지고 배나에 보증을 집어 앞에는 이제 양을 몰고서 길을 간다. 길을 가는 것인데 이게 길을 가는 것이 천도의 변화를 뜻하는데 앞장서는 양은 미군 뜻하고 미군 양 자유진영권을 얘기하고 소련은 공산진영권의 평등을 유지한 부분인데 이거 음양하게 되는 것. 우리 인류의 가장 마지막 이상향이 뭡니까? 자유와 평등이 조화로운 세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끝없는 고민을 하고 철학도 나오고 뭐 이런데 근데 그것이 어찌됐든 조화를 이룰 때 태국의 완성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한반도가 우리 조선, 이 대한이 이런 큰 태극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무튼 얘기를 합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는 갈팡질팡이죠. 옛날에는 뭐 강대국 힘으로 모든 몰아붙이면 다 됐어요. 미국이든 뭐 또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뭐 지금 뭐 강대국 역할을 하지만 세상에 지표가 없어요. 미국도 두 손 들고 있는 마당이죠. 모든 게 지금 인류가 어떻게 가야 될지 세계 인류가 이런 분에 크게 통섭할 수 있고 크게 함께 할 수 있는 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태국 사상. 바로 이 태국의 중심 문화가 아니면 안 되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묘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 부분이 있겠죠. 대한에 할 때 한자를 보시면 이것도 참 이건 진짜 근래 우리가 대한민국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의 땅에 살면서 국민으로서 대한의 의미를 모르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도 다 몰라요. 문제는 문득 장님이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부터, 우리나라부터. 요 한자는 센터에 대한 뜻이 있어요. 원래 우물정과 연관되어 있어요. 정전, 샘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한자를 이제 설문해가지고 찾아보면은 다른 가죽 있잖아요. 가죽 있자 붙어 있네요. 우물땀을 에워싸는 그런 이제 뜻으로 해가지고 다른 가죽으로 에워싼 우물땀이다. 우물의 센터에 사는 곳이다. 맑은 샘물이 올라오는 곳이니까 아침조의 신선한 성자를 통해요. 조선,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선함이 있죠. 자, 샘물을 중심으로 되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 용비어천가에 보면 샘이 깊은 물을 막 우리나라를 얘기한 것입니다. 또 하나 뭐로 얘기하죠? 뿌리 깊은 나무. 아까 목도에 대해서 다 얘기했죠? 자, 이 말씀이 참 앞에서 딱 붙죠? 우리나라에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가를 얘기하면서 그런 참 중심이 되는 용이 비룡문체 조화를 부리는 어떤 의미를 우리 땅에 딱 붙여가지고 태국의 근원적인 의미를 이렇게 샘이 깊은 물, 뿌리 깊은 나무로 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는 결국 하늘의 건을 잘 감싸서 협소하는 뜻이 들어있네요. 왜 형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원래 이것이 가죽 입자인데 다른 가죽이라는 건 잘 정교하게 무두지라는 걸 말합니다. 원래 짐승의 털을 벗긴 것이 가죽 피죠. 자, 원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털에 덮여있는 상태가 몽이에요. 몽매하다. 그런데 몽에서 혈이 일어나는 털을 뽑는 것입니다. 예? 근데 원래는 이제 짐승의 가죽 털을 뽑은 것을 피라고 하죠. 피에서 혈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가죽이가 됩니다. 역시 삼변하는 이치예요. 천기삼지처럼 짐승의 이제 짐승 길러가지고 짐승의 가죽 털을 취하는 것도 되죠. 그래서 이제 가죽을 취해서 가죽형인데 털을 뽑아내는 뜻입니다. 이게 정령의 무리한 것인데 몸과 여기 상대가 됩니다. 어두운 것을 몸이라 하죠. 계몽, 혁신이란 말 하죠. 계몽, 혁신. 주역에 다 괴명인데 이 몸과 영을 어떻게 주역에서 표현하느냐. 삼군세 나오는 얘기 하면은 웅녀가 찾아옵니다. 상을 배우고 싶다.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몽매한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인간으로서 정말 그 밝은 문명이 열리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몸이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늘 20조가 속한 힘을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햇볕을 보지 말아라. 이 몸은 어두운 거에 몽매하다. 햇볕을 보지 말아라. 입을 목, 기를 목이라고 합니다. 어린 걸 기른다고 하죠. 그래서 마늘 20조 속한 힘이 아주 이제 그 신성한 하나님의 약초라고 볼 수 있죠. 그걸 가지고서 햇볕을 보지 말고 몽매한 부분을 면을 잘 길러야 하는 뜻인데 마늘 20조가 속한 힘에 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나름대로 풀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100일에 걸쳐서 100일이라는 것은 빈 도는 100일입니다. 생계의 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 100으로도 붙여서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100에서 10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1로 돌아오는 과정이 한 100이에요. 이런 시작과 맞추기 하나를 비운다 해서 공백하는 의미로 얘기하죠. 실제 쓰는 것은 아웃아웃으로도 얘기합니다만 아무튼 이제 100일에 걸쳐서 진짜 그렇게 수행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37, 20일 만에 완전히 몸이 바뀌었어요. 바꿀형이죠. 네, 짐승의 차원에서 몸매한 차원에서 혁신됐어요. 인간의 차원으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것이래요. 이게 그걸 거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철학적인 큰 생각이 들어있지 그 속에. 역시 20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30, 20일 만에 벽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취해가지고 어미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기를 때 37, 20일 동안에는 이게 새끼칠 문자예요. 새끼를 쳐서 기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애기를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실제 지금 문 밖에서 뭘 걸죠? 금줄이라고 하죠. 새끼줄을 칩니다. 새끼줄을 쳐요. 실제로. 어머니와 자식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부분도 얘기가 돼요. 아무튼 이 모명이라는 것이 서로 배합이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그 털 달린 상태, 목매한 상태에서 이제 털갈이 하는 뜻으로 얘기합니다. 털은 털을 뽑는 것도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각오하는 뜻이고 털갈이에서 위험 있게 바뀌는 것이죠. 뭐 대인 호변, 분자 표변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주역에 있는 이런 얘기들이 찾다 보니까 삼훈유사에 연결되는 우리 배달의 말씀 가르치는 것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주역이 그 밑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만, 그런 이제 환유하는 당부로부터 이렇게 태극사상을 기본해가지고 역경의 괴사도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을 한번 밀어볼 수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가 됐습니다만, 자, 그래서 하늘의 관을 잘 항상 협성하는 뜻입니다. 더더욱 정경이 무두지라는 것이 가죽이 있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명을, 소명을 짊어진 뜻이 여기 들어있네요. 자, 이게 무서운 얘기죠. 어느 나라처럼 이렇게 큰 하늘의 소명까지 담고 있는 국호가 없어요. 국기도 없어요. 우리나라 국기는 일장기도 아니고 5성기도 아니죠. 무슨 기입니까? 태극기입니다. 왜 우리가 태극기를 쓰나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연의 일치까지 박영선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하늘의 소명에 섭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쓰는 것이 맞죠. 우리가 주인공인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북한도 무궁무합니다. 무궁화에 대한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또 역경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역경의 48번째가 우물정계예요. 이 우물에도가 불가을 향기를 한다. 우물이 오래되면 개수하고 고치고 바꾸는 부분이 있지만 우물 자체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물에도는 불가을 혁하는 때가 있는데 이것이 정전샘밭, 정전샘밭이라 했었죠. 우리나라는 정전샘밭이 하는데 여기서 대변형이라는 거예요. 천도의 변형이 난다. 그리고 이게 이제 태국의 음양의 이치가 되기도 하고, 자유와 평등의 이 공산진영과 이제 사실은 민주자유주의의 이 양극화시는 건너가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죠. 이 큰 일에서 지금 우리가 아직도 중간까지 어려움이 있지만 대변형의 간난 신고를 겪고 있는 아리랑교회를 넘어가고 있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죠. 큰 무슨 티를 띄웁니다. 물경 5천여 년 이런 가정 얘기도 얘기하지요.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우리가 참 선한 아름다운 덕이 있는 유덕분자, 분자지국이었다고 하죠.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선한 바탕이 있는 조선의 선자가 착한 선자를 통해요. 그래서 무천년도 덕이 쌓이니까 하늘이 복을 내리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적선지가 필요영역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후천 새로운 미래 인류 시대, 대동하는 함께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 중심 역할을 한다. 큰 스승이 되는 나라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나라 땅덩어리에 작고 인구도 적은데 무슨 뭐 큰 나라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정신적인 도덕적인 지표가 되고 지침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느냐 이런 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도 성어로 하는 말씀을 했어요. 간에서 무슨 말씀을 이룬다. 이 역경의 괴에 대한 설명인데요.
말씀 안에 이룰 성자는 하늘의 말씀 그대로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성 석자가 나오죠. 중용에 보면 정성한 것은 하늘에도다. 하늘에도가 어디에서? 한방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도가 나무 밑뿌리에 줄기가 있고 열매가 맺어가지고 다시 뿌리 떨어지죠. 떨어진 뿌리가 나오면서 다시 또 새로운 부활하는 과정이 선체로 후천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것도 다 방편을 가지고 한 말씀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후천 그러면 무슨 하늘나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펼쳐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역의사상이라든지 이 팽사상은 저 하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당과 무슨 뭐 극락, 이 세상에는 저 세상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들 속에서 조화로운 더부는 어진 세상, 함께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이 이제 바로 정전생각과 연관됐습니다.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간과 연관됐습니다. 땅이 부궁이지만 이렇게 9자지 끝자지만 이렇게 가운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12군데의 끝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해자, 초, 인묘진, 상호미, 신주, 술 12지제와 연관됐습니다. 10간 12제 배합이 정전의 자, 그래서 천지가 여기 합해 있네요. 그래서 중심의 신들이 잘 열리는 거예요. 태극의 신들이 발화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도 되는 상인데요, 이게. 아무튼 사만조사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전도의 이 그림이 예로부터 내려왔다고도 한데 중간에 이것이 숨어버렸지만 역경에도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오덕의 색자시다. 중앙을 오라고 합니다. 수화목금 토 중앙으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만조선을 표상하는 우리 이제 홍역학도 이 사만조선을 표상하는 정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아까 얘기 나온 얘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게 이제 가죽 혁자니까 고쳐바꿀 혁자로 되지요. 고쳐바꾸고 바꿔서 하늘의 도를 잘 조리하는 것입니다. 삼한이한이라는 한으로 수렴 완성이 될 때 큰 정전 생밭이 이루어진다. 이 우물 정놓고 보면 여기 한가운데 여기 시눈에 해당하는 구멍이 말이죠. 네. 요즘 말로 하면 우주적인 창으로 얘기하자면 뭐 블랙홀, 화이트홀 하죠. 홀은 구멍입니다. 구멍을 통해서 통으로 가져와져요. 큰 새로운 차로 나가는 어떤 중심파 소리가 됩니다. 정도에서 불가을 해결한다. 이거 아까 얘기한 거죠. 자, 그럼 무궁화까지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보지요. 네, 무궁화는 어떠냐? 저녁이었다가 아침에 신선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궁화입니다. 아침도 신선선 조선이 딱 연결되네요. 무궁화는 조선이요. 근데 면면한 과정이 있습니다. 무려 100일에 걸쳐서 펴펴졌다 한다고 하죠. 그래서 끝없는 뿌리 깊은 뿌리가 면면한 그런 뜻도 있죠. 목근, 근화, 수명이라는 다 무려 좀 혁자가 들어있네요. 지금 변혁할 때 혁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혁 위학이죠. 우리가 나라 한자가 연관될 있죠. 뭐 숫자는 무궁화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과 종신을 뜻하는 게 바로 하늘에 꽂힌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빼놨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좀 빠졌네요. 계절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좀 빠져있나? 빠졌네. 여름에서 가을에 걸치는 요때 삼복도에 피는 것이 무궁화지요. 물경 100일에 걸쳐서 계속 아침이 되면 폈다가 저녁 되면 폈다가 다시 거듭거듭합니다. 중중무시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것을 혁이라고 해요. 혁. 여기 보면. 그래서 혁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고 밤이 됐다. 아침에 다시 평안한 좋은 시기를 상징한다. 선천이 끝나면 후천이 시작하는 의미가 있죠. 풍도가 변혁하는 그런 큰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궁무진하다 무궁합니다. 네, 이 조선의 이름이 참 구하게 되네요. 무궁화 씨앗은 탱 모양이라고 하네요. 실제 탱 모양으로 씨앗이 생겼다고 해요. 사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까지 안 해놨습니다. 꽃의 중심은 백색 단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백이계를 상징하고 붉은 딱 단심을 표현하기도 하죠. 손가락 5개와 5개 달려있어 5는 하나, 둘, 셋, 넷 중심이 되는 큰 극인데 한원 학습을 보면 다 중심에 5가 들어있죠. 5가 모든 걸 거느린 큰 중심, 한국이라 해요. 거기에 상황하기 옛날부터 이 단군 시대부터
이 무구화를 천지화라고 했답니다. 사람의 손가락도 다섯이죠. 그대로 천지화. 하늘에 그 부합되는 그런 손가락에 해당하는 꽃이다. 이 천지화의 정관에서 또 화랑의 정신으로 연결되는 것이 무구화. 무구의 철학이 화랑의 정신으로 연결된다고 하네요. 이런 것은 이제 또 연구하실 분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여기저기 들어있군요. 얘기를 거쳐서 태워주고 그래서 반복하는 것이 무구하다. 대한과 하늘의 자강불식, 불식자 스스로 굳세게 해서 쉬지 않나. 이 글자 잘못됐습니다. 여기 독자 빠져야 되는데 아주 쉼없이 강건해지는 하늘의 법도가 굳셀건자 하늘건이죠. 우리 대안에 있는 굳선 하늘의 도가 들어있다. 쉼없는 하늘의 운행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한다. 문호 역할을 한다. 신은 역할을 한다. 이게 되죠. 셋밭. 태극기의 홍흑백이 다르게 있죠. 태극기는 이걸 보면 동방은 청룡, 남방은 주작, 북방은 현무, 서방은 백화점 사색이 다 들어있죠. 사색은 하늘의 원형이죠. 추나총 사색을 원형이잖아요. 봄은 청룡, 푸른색이죠. 여름은 주작, 붉은 봄때. 그 다음에 가을은 백호, 서리가 되는 때고 위험이 있는 때죠. 어부러이 합니다. 북방은 현무, 그거 가까이 보이지 않는 때고 여기 잠드는 때지만 하늘에 그 조화가 들어있다 해서 현무의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하늘의 원형이 사는 다 갖고 있는 태국이고 하늘이죠. 원형이 다 갖고 있다. 이게 태국의 사상들로 이렇게 다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자는 만물의 정신과 성대이라는 것은 동감방에서 동만물, 심한물 때려놓고 보면은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시작되는 부분에 이 간방에 성한 것이 없다. 간방을 중심 마디에서 그 칠간자라고 하는데 마디와 연관돼요. 마디에서 종이 주어지고 시가 주어지죠. 대나무 마디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디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간방이다. 그 치우로 인해서 모든 것이 또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 간방이 만물의 동시에 성대라는 것은 천재, 성변화가 크게 펼쳐지는 것이죠. 제가 아까 앞에 했던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실제 이것이 우리나라에 진짜 우리 상황에서 전개가 되느냐? 이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성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긴 했는데, 성인도 임의적으로 자기 뜻으로 막 글을 쓰는가요? 그런 천지신의 지극한 뭔가 정신이 연결되는 팽배 정신이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말로다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공자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원호화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늘의 도를 정성성으로 해야 하는 성원이 정성성이네요. 하늘은 정성도 자체예요. 그 간방에서 하늘의 말씀이 펼쳐진다. 하늘의 말씀이 천체에서 후천 변화는 얘기도 되죠. 천도 변화가 펼쳐지는 것도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역경에는 이견대인이라 했는데 대인을 만나고 이롭다. 대한 사람이 우리 진짜 인류에 큰 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세계 모범국가가 돼야 되고 모범시민이 돼야 되고 정말 모두를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큰 정신분화가 일어나야죠. 그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된다고 했어요. 내가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큰 활을 잘 쓰기 때문에 큰 대자 활문자에서 큰 활 이자가 나오죠. 동이족 할 때 그 이자를 씁니다. 우리가 큰 활을 쏘는데 잘 쐈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올림픽에 쏘는 관역판이에요. 관역형입니다. 관역을 잘 쏘는 나라가 어디 나라요? 활을 잘 쏘는 동이요. 이족. 동방의 이족 우리 대한이 혁 하나가 중심으로 된다 그랬었죠? 한단심의 혁을 겪는데 이걸 잘 쏘아 맞추는 분들이 가만히 5형 차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역판을 보면은 올림픽 보면 맨 막은 흰색 텔로 되어 있고 흑색, 그다음에 청색, 적색, 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여기 서방은 백호에서 북방은 현목, 백색에서 검은색으로 금생수하고 수생목에서 청색으로, 옥생화에서 적색으로 주작, 하생토에서 중앙토가 황색입니다. 황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백색은 서방 백호죠. 그래서 여기에 서방급에서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하듯이 백호에서 현무로 해가지고 청룡으로 해서 주작으로 해서 중앙황토. 이 황토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신도라 하죠. 사신도에 이 연관된 부분에서 근데 여기 관역판을 누가 이렇게
올림픽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잘 활용했는데 제가 이거 굳이 여기서 소개하는 건 뭐냐? 관역을 잘 쏘아 맞추는 거죠. 산으로 쏘아가지고 관역 neptun들이 아는 자입니다. 아는 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잘 쏘아서 백발백중 관역을 다 쏘아 맞추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지적인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어서 이 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세계 온 세계는 혁한 과정인데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큰 태국의 철학이 홍익 이하의 그런 사상이 펼쳐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태국을 이제 소출의 경우 큰 소출을 얘기해 볼 수 있죠. 음식에서 적중한다. 이 적중하는 것을 주역은 정으로도 얘기합니다. 주역을 정서로도 얘기하죠. 그런데 성인의 정은 단순히 기용화불에 대한 그런 정만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봐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지표, 관역, 목표도 내 목표. 근데 지금 우리가 서역으로 서양 책령을 놓고 21세기죠. 혁자의 20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데 21세기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해서 혁의가 크게 전개되고 현재 있는 마당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산을 겪고 있고 우리 지금 생각 속에 이것을 교통하고 있죠. 역경이 만들어진 것은 수천 년 세월이 왔지만 실제 쓰이는 큰 방편의 법도는 지금의 시대를 관역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와닿으세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먼저 생각했던 분이 동학으로 최기훈 선생, 그 이전에는 고은 최천 선생 다 이런 걸 내다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도 이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1단계에서도 다 양으로 과도하죠. 너무 좀 사람들이 좀 불길이 너무 강한. 중국은 오성기를 씁니다. 그것도 오행 철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원형 정도 뜻한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 태극기는 말이죠. 만국을 통섭하는 태극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기를 원래 쓸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우리 만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양인데 근데 그 태극 우리가 쓴다는 보통 의미가 아니죠.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물치를 한번 잘 한번 해보세요. 알지자. 우리가 지적인 민족이 되어야 된다. 정말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우주를 알고, 그것이 태국을 한 것이죠. 태국의 면면한 가르침을 도로서 전했습니다. 우리 선대 조상들께서도. 오늘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한번, 보죠. 이게 선천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후천계인데, 동방진, 서방태, 남방진, 서방, 북방, 남이라는데, 이게 이제 동방, 동쪽은 중국, 서쪽은 미국과 연관. 남쪽은 일본, 불과 연관됐죠. 북쪽은 물개니까 어두운 북쪽, 소연관이 밀중소가 이게 이제 선천계라는 것인데 선천계는 건국만 여기 태국도죠. 아까 또 후천계는 이렇게 후천으로 에워싸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분도 있지요. 우리가 먹히지 않는 나라죠. 먹을 식재 간방간자 들어있죠. 좋은 사람의 제일 좋은 것이 이제 밥 먹는 것이고 어진 사람 후천의 새로운 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돼요. 그런데 태국의 시민에서 씨앗이 발라되면 모든 것을 먹일 수 있는 모든 공물도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잡아먹히면 이거마저 없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불식이란 말이 나와요. 불식. 큰 열매는 먹히지 않는다. 이렇게 있는 말이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석과 불식. 우리가 태국의 중심 신으로서 석과 불식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중심에서 우리 주변에 놓고 보면 4대 강국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것을 잘 통성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중간적 조합.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요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정세가 묘하게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먹기보다 우리나라 오히려 통일이 되는 것이 4대 강국이 다 이롭다. 이렇게 생각도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미도 좀 있지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물론 바른 길이기 때문에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성인의 또한 말씀도 있고 그런 것이 경전에 들어있고 우리가 생생 이런 글들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박혀있는 참 태국의 풀이 있죠. 이런 세계를 사상이 이제 다시 양의로 하나로 태국을 합의되듯이 통일되는 때가 있고 세상의 통일되는 함께 대동하는 세상이 반드시 열린다. 지금 실제 열리고 있죠. 뭐에서 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점도 많이 있죠. 벌써 이제 핸드폰에서 다 열리고 있어요. 정보가 싹 다 온 세계 다 통하고 있어요.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세상. 지금 이제
그동안 뭐 미국에서 도청하고 다 밝혀 난리가 났죠. 이제는 거짓할 수 없는 시대도 있어. 다 낱낱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의 밝음이 또 열리는 모습도 이게. 그런데 이제 물질을 정신이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과학을 철학, 올바른 철학에 선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극이 모든 걸 통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말이 도전이 되고 소외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는 데 모든 게 무너지고 망할 수가 있죠. 인류가 존망이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무엇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극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신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신 세계 없어요? 자기 마음 돌이켜보세요. 누구도 다 갖고 있어요. 뭐 돈을 머리서 사는 게 없죠. 자기 마음속에 다 있죠. 신법에 있는 것입니다. 윤집골주 이렇게 종을 다 잡아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씨앗을 마음의 씨를 잘 발현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씨자가 천지 삼재가 마음 씨가 싹 터나오는 것입니다. 해는 이것도 심해요. 유신론을 제가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심이라는 게 참 핵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있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입니다. 얼굴. 얼이 들어있는 굴. 얼굴이죠. 7구멍에 얼이 들어있습니다. 두 눈, 콧구멍도, 귓구멍도, 입. 그건 7로 얘기가 되지만 이제 3대로 놓으면 3대 여기서 딱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얼굴이면 마음이 것이죠. 얼이 들어있는 굴입니다. 사람도 얼굴이 잘생겨야 돼요. 얼굴에 참 빛깔, 눈빛 모든 것이 참 총명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나라의 얼굴은 북화, 북기, 북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무국태거에만 되어 있죠. 이 얼굴, 이게 이런 얼굴 가지고 있네. 여기 부끄럽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태극을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든 잠을 자든 태극을 생각합시다. 내가 태극에 물론 대자연 진리가 태극에서 나왔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태극에 다 후손이나 못한 거지만 어쨌든 그것은 면면에 가장 핵심으로 지고 있는 또 분이 있네요. 우리 배달결에 조상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그 마음을 항상 등불을 켜서 명명덕 명명을 밝히자. 그러면 내 자신도 새로워지고 세상도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 주제에 아주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태극의 신운, 우리 태극의 신운을 저만한 신운이에요. 신운이 발화되는 것이죠. 발화되면 어제 이렇게 싹이 터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선천의 호차의 인과 복도 다 역을 맡아 얘기가 되는데 대학에서는 경물치료를 얘기하죠. 공부가 요 신운이 발화가 되면 어느 것이 감통해서 모두 통하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좀 주역적인 어려운 얘기인데 3분의 1 해가지고 잘 관찰해서 잘 씹어봐라. 나라고 하는 물건이 참 인생 제일 큰 골칫거리죠. 나라니 몸뚱아리 없으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선 나부터 잘 내가 먹고 하고 나를 관찰하다 보면 내 안에 마음의 성품이 있고 나를 잘 그래서 합의를 잘 시키고 씹어합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씹어합하지. 태극을 잘 서합하십시오. 그래서 혼연이 되도록 지행일치란 말이 있듯이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4대랑 자 우리 태극기 아까 얼굴로 얘기했으면 진짜 우리 묘하게 근세 현재의 과정들이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걸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건 이제 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작은 센터입니다. 여기 카마로 센터지요. 이 태극의 신을 해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태극의 신을 잘 무릎 입어서 혁성이 되면 옥에서 혁으로 이렇게 잘 과정을 바꿔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뒤에 49번째인데 77 맞다 그래서 딱 들어맞는 거예요. 49이라면 77 맞다 적중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적중하는 때가 오지요. 때가 딱 무릎 입어서 완전 혁신되는데 통일대학을 좀 봅니다.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준비 없이 통일돼서 큰일 나죠. 지금 보통 문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단순히 뭐 2년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의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될까요? 이 태극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태극의 정신문화, 교육문화 모든 데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일신을 하고 그러다 보면
북한을 바르게 선도할 수 있고 고쳐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좀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대한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세계에서도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는 시즌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럴 때 큰 소치 이루어지죠. 혁개하면 정기가 옵니다. 혁신을 해서 그를 잘 이루는 것이죠. 대기만성. 우리가 태국으로서 큰 소, 태국에서 지구집중 시간과 공간 세계가 펼쳐지듯이 큰 소치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말 뭐 이것이 꿈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꿈에서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그림을 잘 그리다 보면 그림에서 글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인류의 미래를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도 우리 후손도 이렇게 계속 길을 가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하늘에 보답하는 길이고 조상께 또 보답하는 보이면서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너무 뭐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당황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도 이걸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지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려왔고 이게 가야 됩니다. 우리 이런 것을 우리 같이 인연이 되시고 이런 과정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못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곳에 태국의 씨앗을 받아서 잘 가서 가지고 가셔서 항상 이것이 잘 열매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그 질문 혹시 있으세요? 그 질문은 없으시죠? 있으세요? 하나만요. 하나 정도네. 우리가 당근을 쓰다가 지금 수비를 쓰고 있는데요. 예. 당기가 5,000년이었는데 중국은 역사. 중국은요. 원래는 이제 욕이라 해요. 윤림군. 여유로 병립이라. 윤림군과 더불어서 같은 시대라고 해요. 단군 할아버지가 거의 뭐 형제 비슷하게. 윤림금은 이제 16살 나이에 등극했다 하고 우리 단군 할아버지는 38배 등극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BC 2357년에 나라를 세운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2333년이니까 나라는 그쪽 조금 더 앞섰죠? 한 몇 년 앞섰나요? 24년 앞섰나? 네. 근데 연세도 거의 비슷하고 윤림군은 뭐 한쪽이랑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다 동의적으로 합니다. 윤림군에 대한 얘기 몇 개가 잘 나요. 대과학 보면 윤림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단군 할아버지를 이제 기술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목도의 면면한 개성은 환상으로 우리 쪽이 뿌리 깊게 이어내려왔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중원 땅을 놓고 봤을 때 윤림군을 내세우고 요소로 운림군 우리가 또 도를 전해준 부분도 있고 은나라도 사실 우리가 동일족이 주로 지배적이었다 하죠. 한나라 때 들어왔었는데 한족이 이제 이거 개념이 주어지고 오늘은 90% 이상은 뭐 한족으로 얘기하는 뭐 중국은 한나라 한족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뭐 남의 나라에서 너무 깎아내고 그럴 것은 아닙니다. 그건 존중해줄 건 있지만 뿌리의 근원이 되는 것은 우리 이쪽 태국사상에 연결된 우리 배달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앞으로 홍산문화라는 것이 다 결국은 다 밝혀질 것입니다. 이것이 뭐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만간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데 중국도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럴 뿐이지 사실은 이제 자기들 정체성이 없잖아요. 또한 내세웠던 이 황한문명만 가지고 내세우니까 그건 안 된다고 원칙이 있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또 조리도 해야겠죠. 중국은 지금 큰 거기도 국군이 와 있죠. 대국입니다. 용이 이제 날아오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일본은 문제가 있죠. 일본도 관계는 우리가 조리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일본과 중국이 맞닿을 수 있도록 교통을 잘 해야 되는데 용이 날아오려면은 이견대의가 있어요. 비룡대천 이견대의 대인이 어디 있느냐? 저는 대인이 대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숙제를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말해요. 정말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예. 저 태극이라는 건 있잖아요. 태극하고 그 근본 감리는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그 국계시 뉴스에 보니까 국계시 그 태어난 고향에 가니까 천장에 있는 태극이 그려져 있고. 예. 태국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국은 음양으로도 얘기가 되고 사상으로도 얘기가 되고 팔계로도 얘기가 되고 64개국 태국이에요. 어쨌든 태국의 문양과 그대로 합해요.
양의로도 음양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사상으로도 얘기가 되고 8개로도 64개로도 결국 쭉 펼쳐놓고 그 압축하면 이걸로 압축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다만 1변이냐 2변이냐 3변이냐 양이냐 사상이냐 8개의 차이뿐이지 양이라고 태극이고 8개라고 태극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제 넷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사상법에서 건곤 관계를 붙여서 얘기하는 건데 원래는 건곤 관계는 8개겠죠. 태극기도 왜냐면 3회분이 이루어지는 8개니까 그런데 타입방을 떼놓고 전방에 모든 대표하는 거니까 건곤 관계는 취해가지고 태극기 붙여놓은 것이 뿐이지 원래 8개인 것입니다. 압축해서 사상으로 제 얘기는 있잖아요. 예. 태극하고 건봉관리하고 어떻게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 조선으로 왔는지 한국으로 왔는지 태극. 자, 근데 그것은 이렇게 얘기했지. 몇몇에 이렇게 내려온 뿌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고조선 후반부에 우리나라 국력이 세해지면서 거꾸로 이제 한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역습이 되고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라 시대 때 김부식 선생 같은 경우는 주역 건국에 특강했다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경연에서. 이런 글들도 있고, 이제 후대 역수입이 됐지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한군조선 초창기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오늘날 한글의 근원이 되는 소리 글자가 있었다고 하고, 정정과단이 어디 있었다. 아까 우문정자. 그리고 이제 이런 팔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이제 중국의 개념이 아니고요. 저 복기씨가 우리 선조라니까요. 그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팔계가 이미 만들어졌죠. 기본이. 초창기 팔계였다가 그 당시 그거 갖고 너무 설명이 부족하니까 60사계를 늘렸겠죠. 60사계는 이제 6차원을 뜻하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이 6육으로 얘기가 돼요. 자축이며 진사, 오미시유수에 이 6이죠. 6. 6획으로 해가지고 대성때 64개 나오죠. 2의 6승.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상하, 상하, 6합도 얘기가 되고, 시간적으로는 이게 탱 돌아가는, 운전하는 것이 12지지가 기본이 되죠. 1년 12달. 6단계로 커나갔다 6단계로 줄어들잖아요. 그 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6획으로 해서 대성계가 펼쳐지죠. 2의 6승, 64개. 2의 3승으로 놓고 보면, 음양, 사상, 8개로만 간단히 얘기가 되고, 문화가 발전하고, 나라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64개로 늘려졌겠죠. 그거는 정확하게 고증할 수는 없지만 이미 삼국 때 기본은 다 갖춰졌던 걸 보여줘요. 이제 연상, 위장, 조율해서 이제 한문으로 내려왔겠지요. 이제.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죠. 뭐. 물론 이제 그건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